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윤성입니다. 전일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만 좀 빠지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오전장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 바람이 좀 통했는지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나가는 움직임입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보시죠. 전일 3%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오전장 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가 722선을 찍고 하락폭을 만회해 나가면서 다시금 74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 0.6% 약세로 낙폭을 정말 많이 만회했고요. 746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멈춘 듯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1,000억 원 넘게 팔던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현재 시간 6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상승 반전하는 저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202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2040선에 다시금 회복했죠. 현재 시간 0.26% 강세고요. 2044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시 반 넘어서 매도로 전환했고 기관은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 바톤 터치하듯이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오장 들어서 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했고요. 기관이 1,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오장 들어서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대형주들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5 기대감에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장중 내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강보합권, 오늘 보험주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 이고요. SK텔레콤 통신주들이 역시 하락장에서 강했습니다. 오늘 3.6%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통신주도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셀트리온은 쉬어갔지만 메디톡스가 개별 호재로 오늘 3.8%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바이로메드와 같은 바이오 관련 이 대장주들도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와 관련해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파라다이스 6% 넘는 강세로 마무리를 짓고요. 컴투스는 오늘도 쉬어갑니다. 5%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 오늘도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마감 중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용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여파로 좀 힘든 장이었긴 한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43선, 204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반전을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745선, 740선을 역시나 회복을 하면서 0.74%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3% 넘는 급락세에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하면서 한숨 돌리게 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러면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또 기관의 매수로 조금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2010선까지 떨어졌었던 주가를 2040포인트, 2039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실적 관련된 종목들, 실적 관련돼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내에서도 실적 부분에 불안감이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금일 이
지수에 어느 정도 상승권을 이끌었었던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의 반등이 일어나면서 오후 들면서 점점 더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낙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 동안에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를 조금 덜 떨어지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엔 약간 약세로 조금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견고한 조정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통신업종, 특히나 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업종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같은 종목들 금일 강세로 조금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조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항공우주가 금일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기, 스카이라이프, KTNG 같은 종목들도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적 우려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이 LED 사업 쪽 부진이 전망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 좀 하락 마감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실적 불안감이 조금 증대가 되면서 주가는 조금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 금일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주 오양 같은 종목이 그랬었고요.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로 GS 리테일 그리고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의 상승폭을 조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랑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 건자재들 관련된 종목들 다른 대림 비엔코나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같은 종목들은 금일 오히려 강력하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연출된 장세였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약세였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장주격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를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에서는 메디톡스가 오늘 조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단 급락, 그리고 미국 증시 어닝 쇼크로 말미암아서 코스닥이 이틀 연속 지금 급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외국 기관의 매도 규모가 조금씩 소폭 줄어들면서 오늘 740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따 수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관의 매수 패턴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확연히 갈린다는 게 일당의 금일의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무려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동화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마룻바닥을 만든 동화기업이 7%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맥체, 복제 업종도 오늘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JMI가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윈도우 10이 이제 29일 날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제조 업종 중에서 에이스침대가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제약 업종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양용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해서 오늘 하한가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안국약품, 서울제약 등과 같은 종목들도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중국 법인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양호한 모습을 이끌어갔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랜만에 파라다이스가 6%대의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이 나올 만큼 이제 중국인들의 다시 한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 소야 플러스 그리고 메르스 관련 그런 이슈로 인해서 6%대의 강세를 띄었다는 게 금일의 특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카지노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 송동현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가 4% 넘는 이 급락 출발해서 그래도 낙폭 좀 많이 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어제 8.5% 하락했던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오전장에서 4%가량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서비스가 9.3%,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문이 6.6% 하락하였고
금융서비스가 2.2%, 그리고 상업은행이 0.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배경은 7월 9일 저점 이후에 A주가 30% 정도 반등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소진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어제 같은 경우 HSBC PMI가 작년 4월 1일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제조업 기업 그 순이익도 전년 대비 0.7% 감소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매도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하락세에 대한 현지 증권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신증권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이며 산유종합지수 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허증권에서는 시장의 회복세 기초가 불안정하고 하반기 중에도 증시 파동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인 3,500포인트를 하회하는 급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 통제력에 대한 정부 신뢰가 크게 저하되면서 금융 불안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는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역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니케이 225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인 0.1%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징주로는 방적회사인 리토방적이 3.6% 상승하였고 화학회사인 리토덴코가 4.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계속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중앙은행에서 인플레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가 측정 기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물가 측정 기준이 도입된다면 BOJ가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의 출구 전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일본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손동현 선임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6월달 내내 매도가 나왔었고 또 7월 달도 지금 매도 물량 자체를 6월 달보다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한 것은 금일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었던 이 SK 하이닉스를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팔았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같은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아모레지와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매도가 조금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 금일 낙폭이 상당히 많이 컸었던 BGF 리테일 같은 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내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가 약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했었던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 SK, SKCNC 같은 종목들을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특징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은행 관련된 종목들,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쪽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스탠스와 반대로 지속적인 연출이 나타났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금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었던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SKCNC, 현대건설, 종근당, 그리고 네이버, 삼성화재,
한화 순으로 금일 같은 경우 매도를 기관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금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LG생활건강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 기아차와 현대차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모레취 또 이 LG생활건강과 함께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쪽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 기관 쪽의 수급을 좌지우지를 했는데 연기금 쪽에서도 LG생활건강과 현대차, 아모레취, 기아차 같이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과 자동차 된 종목들로 기관 쪽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나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중국 주가 지수와 상품 시장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모습과 함께 집비 호전으로 인한 유로화 상승도 한몫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NDF 여기환율은 이러한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실비 심리로 신흥국 환율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에 1168.5원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기환율의 소폭 상승은 결국 중국 상해종합이 장 초반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영향 때문에 이제 117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관망세를 좀 보였고요. 이는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월말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과 함께 롱 포지션 청산 물량들이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무디스가 이제 장중에 지난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한국 신용등급에 우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유입되면서 결국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즉 장 초반 중국 시장 하락 영향에 117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이 이어졌고 결국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결국은 2.1원 하락한 1164.90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팔아도 너무 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1천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장 막판에는 600억대로 일단은 매도 규모가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어떤 수급의 특징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 쪽으로 기관 쪽에서는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 위주로 결국 지금 기관 플레이들은 고PER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많이 빠졌던 밸류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논리로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파라다이스 55억 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6%의 강세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17억, 바이넥스 17억, 휴비츠, 코나이 대부분 10억대 그런 기관의 소폭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산성 LNS를 62억 원 넘게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38억 원, 메디포스트, 게임빌, SM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전체적으로 약 2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약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은 기관과는 다르게 약간은 여전히 고PER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메디포스트를 35억 원 넘게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젠백스, 마크로젠, 휴원스, 대화제약 정도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산성 LNS 기관과 같이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산성 LNS를 52억 원 넘게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31억 원 넘게 그리고 파라다이스, 코스온, 나이스 평가 정보, 유진기업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에서 좀 외국인 매수세 좀 이어진다 했더니 매도로 다시 전환을 했네요.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현재 245.45 0.05포인트 오른 보합 상태로 지금 마감할 예정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기관과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하는 가운데 외인이 주식과 선물 매도세를 장 후반에
하면서 크게 좀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보합 상태로 마감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콜, 풋, 옵션 모두 프리미엄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으로 옵션 시장으로만 보면 상방과 하방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의 선물 옵션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중국 시장 급락 문제, 또 그리스 이슈, 원자재 가격 폭락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대형주가 저점을 지키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향후 성장성이나 실적에 우려가 많은 수출 위주의 대형주가 저점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외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다면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고요함 속에 있는 가운데 향후에 좀 밀어닥칠 태풍을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수는 좀 조정 내지 하락을 예상하고요. 이번 주 역시 전체적으로 반등 시 매도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상 선물 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반전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 0.01% 오른 2039.10에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한때 2010선까지 밀려났었는데요. 기관이 장중 순매수를 확대하면서 1,800원어치를 사들였고요. 업종별로는 통신과 의약품 업종이 2%대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2분기 깜짝 호실적 기록했다는 공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7% 오른 771억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기체 부품 수주가 지속된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고요. 오늘은 2.8%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전기술입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에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70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신한울 3, 4호기를 수주하게 되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5.6%대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더존비주온입니다. 9월부터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더존비주온의 클라우드 사업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4% 오른 297억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인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6.5%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입니다. 홈쇼핑과 꾸준한 비용 관리 효과로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 기록했다는 공시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UHD 채널을 추가로 런칭하면서 가입자 수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309억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오늘은 외인이 1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8%대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한 데다가 하반기에 중화권 공략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나 상승했고요.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중화권을 공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1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5%대 오름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총 5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셨나요? 일단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더존비주온이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이 신사업과 구사업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신사업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주가에는 좀 투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기업용 IT 솔루션 제공 업체로 ERP 그리고 또 그룹웨어 등을 취급하는 업체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고수를 해왔던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정도의 국내 기업 고객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RP 시장 자체는 장기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존 사업을 좀 탄탄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이유, 올 초 8,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거의 2만 원 넘게까지 지금 주가가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산업이 이 주가의 향방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으면서 강력한 어닝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500억, 그리고 또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 자체가 기존 ERP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향후에 외향적인 성장을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높은 고정비 때문에 과거에 이 더존비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쪽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땐 이쪽 효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체질 개선화가 되어 있고 정부 법안 관련된 부분의 수혜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비주온을 꼽아주셨습니다.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큰 종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지미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한때 3%대까지 조정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코스닥 0.77% 내린 745.24에 마무리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30억, 2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다음 카카오와 메디톡스가 2%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메디톡스입니다. 중국 바이오사와의 제휴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중국의 블루미지사와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고요.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보툴리늄 톡신 제품과 히알루론산 필러를 중국 시장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2.5%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빛소프트입니다. 중국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쟁 게임 천지를 배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 일주일 만에 인기 순위 7위, 또 최고 매출 45위에 올랐습니다. 장중 7%선까지 상승했다가 마감 전 오름세를 소폭 반납하면서 2%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블루콤입니다. 신제품 출시 휴가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에서 블루콤의 시장 점유율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 후반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1.8%대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메르스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강원랜드, GKL 등 관련주들도 기관 중심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는 6.2%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룽투코리아입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일본 라인과 합작 투자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합작 회사인 란투게임즈는 중국의 강점을 지닌 룽투코리아와 또 일본 중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의 강점을 합쳐서 모바일 게임을 공동 개발할 전망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1%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언급했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 같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까지 어떻게 보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일 오른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블룸 차이나 합작사 설립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때문에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어떤 진출에 따른 그런 기대감 때문에 큰 상승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어로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평가 논란 속에 전일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메디톡스를 발판으로 해서 뭐 한미약품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 센티멘탈적인 즉 투심적으로 오늘 돌렸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그 신호가 나왔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일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브스에서 아시아 200대 기업에 선정될 만큼 약간 유망한 그런 중국 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이제 보툴리친 톡신 제품과 히알루론산 제품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전일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가 4%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엘러간이라는 업체는 6% 이상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메디톡스의 상승세에 조금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오송 공장 가동이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분기 글로벌 인상 3상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향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48만 원에서 66만 원, 그리고 NH투자에서는 44만 원에서 64만 원, 그리고 6월 달에 키움증권에서 52만 원에서 71만 원까지를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돌아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닝 서파리즈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성까지 가미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서 꾸준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데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이번 주 중반인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지가 향후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달 8월 초까지의 지수를 조금 향방을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볼 수 은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통해서 많이 빠져 있었던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3인방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나타났다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로 대표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반대로 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 중소형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잘 갔었던 종목들에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주식 쪽으로 매기가 조금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금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논한다기보다는 조금 대응적인 입장으로 시장에는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다, 대형주다 나눠서 본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잘 가고 있을 때는 중소형주 쪽에서 그리고 또 대형주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형주 쪽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단적인 예로 외국인들의 매수, 금일 같은 경우에 은행주나 증권주 쪽 PBR 0.5배 이하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시각을 조금 늘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잘 갔었던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축소가 되면서 종목별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나 실적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축약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내에서는 일부 종목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외받았었던 종목들 쪽에서는 일단 시장 전망과 무관하게 소외받았었던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높여보면서 양극화된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외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약 후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전약 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어닝 시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닝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 급락세가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뭐 증시가 오르거나 내리고 약간은 좀 인위적인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로 코스닥 시장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2 이동평균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향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62 이동평균선을 근접했던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62 이동평균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 당시 7월 4일 날 수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7월 7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투신권과 기금 쪽에서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금 쪽에서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 쪽에서 600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기금 창구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은 4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랫꼬리를 만든 게 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오늘 놓고 봤을 때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이 332개, 하락한 종목이 무려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697개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뭐 오늘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 나올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실적과 성장성이 좀 충분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고PR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내일 전략 다 세워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장중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출발 즉시 특급 스탁앤스탁 시즌2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죠. 자, 쇼박스가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위 자리입니다. 6.4%의 수익률이고요. 가원미디어가 6.2%의 수익률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알콜이 3.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위 자리에 하고 있네요. 자, 인트론바이오가 0.9%의 손실, 대봉LS도 3%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3인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략, 의견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 또 환율 관련주에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는 증시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의 의견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 역시나 반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 역시 또 낙폭과대주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번 좀 잠깐 보죠.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난 이제 5월 7일 날 그리고 6월 16일 날 이때는 이제 61선까지 밀렸다가 이제 상승 전환했었죠. 그리고 이제 7월 9일에는 61선을 이탈했다가 이제 회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약간 망치형의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이때 이 4개의 날짜의 좀 공통점은 시가 대비해서 장중의 하락폭이 한 15포인트 내지 한 16포인트 정도 나왔을 때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대비해서 한 16포인트 정도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 거죠. 일단 모양새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서 이제 중국 증시도 현재 보게 되면 아직 그 중국 증시가 상해 증시가 마감 안 됐는데 마이너스 2%대로 좀 낙폭이 약간 축소가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목요일 날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이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반등에 임박한 단기 매매로 낙폭과대주로 이제 매기가 약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낙폭과대주를 이제 두 개 좀 분류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뭐 이런 종목군들 얘기 나오는데, 꼭 또 아셔야 할 것은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또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낙폭과대주에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서 반등을 그나마 좀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이 제약바이오란 거죠. 뭐 거래소에서는 녹십자, 그다음에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제약사나 이제 제약주,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죠. 뭐 알테오젠이랄지 메디톡스랄지 이런 종목군들, 인트론바이오랄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약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기존의 주도주로 좀 붙을 가능성이 높겠고, FOMC 회의가 또 안정을 찾게 되면 이전에 좀 주도했던 뭐 제약이랄지 화장품이랄지 건자재랄지 이런 종목군들로 매기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큰 폭의 반등보다는 박스권 반등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들로 꾸며드리는 문기웅의 실전 매매 시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크라운 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운 제가의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은 1.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그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3천억 그리고 327억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허니버터 시리즈가 이끄는 그런 외형 성장, 그리고 분유, 원당 등의 그 원재료가 하락이 일단 주요한 그 원인으로 지금 보이고, 올해 4월에는 그 크라운 제가가 약 한 4,400억 정도 규모의 그 허니버터 칩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합작사인 그 일본 가루비사와 함께 그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그런 그 문막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일단 반반이 부담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허니버터 시리즈 생산량이 현재보다 약 한 80% 정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어쨌든 그 허니버터 시리즈의 그 인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인기가 좀 덜한 제품까지도 동반해서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올해 그 빙가 산업의 그 마케팅과 판촉 경쟁이 다소 좀 완화됐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인데, 일단 올해 3월에 국내 빙가 업체가 일제히 그 바제품의 가격을 약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그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 판촉 경쟁의 그 완화로 일단은 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일단 다른 빙가 업체하고 다소 좀 틀린 점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국내에서 좀 공급받지 않고 빙가의 주 원료를 분유를 통해서 일단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일단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도 매우 그 원가 절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발생할 전망입니다. 올해 크라운 제가의 PR이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한 21배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 제가의 현재 PR 한 30배 수준보다도 여전히 좀 낮고, 추가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 네네. 에머슨 퍼시픽, 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네. 세 종목 모두 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에머슨 퍼시픽부터 그럼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 대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회사 그 SK D&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PER 한 30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이 절대 그 이하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 또는 분양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는 그 힐튼 남해 골프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강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그 부산 프로젝트까지 그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그 회원권 시장이 사실 최근에 그 투자 대상에서 그 실사용 목적으로 많이 전환이 좀 되고 있고 이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양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최대 분양가 한 24억까지 나오는 그런 리조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에머슨 퍼시픽의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지금 분양이 되면서 지금 현재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런 희소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꾸준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머슨 퍼시픽은 그 분양 대금 유입 그리고 손익과 재무 구조 개선이 올해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고급 리조트에 대한 그런 시장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2분기에도 지금 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 증권사 보고서 매출과 그 영업이익 예측치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1,510억 그리고 영업이익 한 338억인데 역시 다소 좀 보수적인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기준으로 봐도 일단 PER 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KL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함께 오늘 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그 정부의 그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관광공사의 그 자회사입니다. 지금 강남 그리고 힐튼 그리고 부산 롯데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고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 체류주긴 그런 외국인 카지노 수요를 사실 그대로 좀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명동의 그 힐튼점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때문에 현재 올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GKL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 비중을 보면 일본 고객 비중이 현재 한 30% 정도 되고 일본인 VIP 그리고 중국인 일반 고객들이 사실 메르스 여파로 국내에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정부의 최근 그 종식 선언에 따라서 바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이 있는 3분기 실적을 최바닥으로 4분기부터 일단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메르스로 인한 국내 관광객 감소 그리고 GKL 직원 8명이 중국 내에서 그 불법적인 다소 영업을 하다가 이제 공안에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억류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GK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이 영업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는 나은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대해서 그 조회 공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그런 수립 그리고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 공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문체부에서 또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예정인데 GKL이 이 공시 내용처럼 향후에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KL 코엑스점이 올 12월에 또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가 4분기에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발급 예정인데 GKL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3, 4분기가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매우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그 증권사 레포트가 발간이 되었고요. 목표가는 21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 중에서는 제일 목표가가 좀 높은 회사가 이 트레이드에서 지금 나왔는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그 서울 지역 그 일반 경쟁에서 일단 신라 면세점과 함께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면세 시장에서 사실은 그 국내의 면세 시장 중에서도 그 시내 면세점이 사실은 제일 그 알짜로 지금 꼽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면세점 수는 43개인데, 그 출국장 면세점이 20개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전체의 한 46%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 매출액을 놓고 좀 보면은 다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시내 면세점의 규모가 좀 압도적으로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장의 면적이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여타 그 유통 채널처럼 영업 면적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기 때문에 면세점의 그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해를 한번 살펴보면 그 시내 면세점의 그 총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국내 전체 그 면세점의 한 65% 정도를 그 시내 면세점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2014년 면세점 매출 성장률이 약 32%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 면세점 시장 성장률의 한 21%를 그 한참 그 상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 갤러리아가 이번에 그 시내 면세점을 그 잡았다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매우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면세점 사업부 그리고 국내의 그 백화점 사업부를 통틀어서 한번 보면은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한 1천억 정도로 급격하게 좀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0억, 순이익이 한 65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약 한 1조 내외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현재 오르는 상황 이후에 다소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가총액도 매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락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신규 편입을 고려하고 있으신 관심 종목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주식이 LG생활건강, 셀바이오텍 이런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일단은 실적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를 지켜봐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의 성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은 앞으로도 매우 그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61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흐름이 사실 연초 이후서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일단 61선 근방에서의 매수 전략은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1월 이후서부터는 이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제약바이오의 추가적인 그런 가격 상승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한 61선 정도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61선 지지하는 걸 봐서 좀 매수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저희와 함께 정리하시면서 내일장 전략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장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